안녕하세요 장군님들, 손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비의 한중왕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멤버십 영상은 무료로 풀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른 재밌는 해설 영상도 많아요. 한중왕표는 정식 명칭으로 입한중왕 상표, 즉 한중왕을 세우고자 올린 표라 하는데, 유비가 셀프로 한중왕에 오르면서 올린 표문입니다. 당시에는 군웅들이 표나 상수를 올려 이것이 조정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태수나 자사가 두세 명인 게 흔했던 시절이에요. 이 한중왕표는 2조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2조는 이시삼용으로 명성이 높았죠. 참고로 유비가 무담산에서 제위에 오를 때 올린 제문, 이걸 유파가 썼다 되어 있어요. 유비의 제문은 이미 멤버십이랑 커뮤니티에서 했죠. 당시 촉 학식 1대장이 유파였어요. 그런데 촉에는 학식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초주가 있지 않았느냐. 초주는 건흥 연간에 인간합니다. 유비 사후죠.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서장군 도정우 신 마초, 좌장군 장사 영, 진군장군 신 허정, 영 사마 신 방위, 의조 종사중랑 군의중랑장 신 사원, 군사장군 신 제갈량, 탕구장군 한수정우 신 관우, 정로장군 신정우 신 장비, 정서장군 신 황충, 진원장군 신 뇌공, 양무장군 신 법정, 흥업장군 신 이염 등 120인의 신하들이 말씀 올립니다. 총 11명의 신하들이 이름을 올렸고 그 외에 120인이다. 맨 첫 번째 자리는 마초 특별석이에요. 마초는 양주 1개주에 가치가 있었던 거물이었기 때문에 유비가 마초를 일바다에 세운 겁니다. 양주 일대 강족들이 이 표를 전해 듣는다면 마초 따거가 중용되어 곧 복귀하시겠구나, 빨리 전열을 다듬어서 위나라랑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초의 정치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군호도 평서장군을 준 겁니다. 그리고 2번 슬롯에서 5번 슬롯까지는 좌장군부 속관들입니다. 두 번째 허정은 얼굴마담이에요. 유비가 내치려고 했는데 법정이 소왕과 과괴의 전례를 따라 뭣도 아닌 놈이 저 정도 대우를 받는다, 나도 한번 인간해보자, 그 인재모으기용 미끼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허정이 이름값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필부들은 허정, 아 대단하다, 저 정도 대우 받아야지 했겠지만, 진짜 알맹이들은 허정 따위가 좌장군부 대빵을 하고 있네, 나는 더 똑똑하니 나도 한번 인간해보자, 이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방위는 유력 호족이에요. 유원지방과는 통가, 즉 통하는 집안, 다시 말하면 가문끼리의 긴밀한 관계이면서 유장에게는 장안의 임자로 있던 아들들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꼭 포섭해야 하는 호족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원은 황구숭의 사비입니다. 여기서 의조 종사중랑, 그 의조라 하면 당연히 좌장군부의 의조예요. 유비가 거의 승상부급으로 막부를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좌장군이라고 계부치 사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부권은 황제한테 따로 받아야 돼요. 당시가 난세니까 마음대로 계부를 한 겁니다. 대장군 장환도 유선이 계부를 안 시켜주다가 적당한 때에 너 이제 계부해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갈량 자리가 굉장히 절묘한 자리다. 이 자리는 좌장군부 속관 마지막 자리인 동시에 공신의 첫 번째 자리예요. 관우를 의식한 배치로 보입니다. 왜냐, 원래 군사장군이 사실상 좌장군부의 장사급입니다. 좌장군의 대리라 되어 있어요. 원래라면 허정 자리나 그 바로 뒤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관우가 보기에 아니 왜 공신서열에 제갈량이 내 앞에 있느냐, 야 그거 공신 자리 아니고 좌장군부 속관 말석이다 할 수 있죠. 즉 제갈량의 다섯 번째 슬롯은 사실상 공신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나중에 유비가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하는 거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관우는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겁니다. 공신 1바다는 나다, 여섯 번째 슬롯 바로 관우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이거 관우 컨텐츠 할 때 나오긴 할 건데, 관우의 한수정우는 조조가 내린 작입니다. 그리고 장비의 신정우는 유비가 내린 작이에요. 왜 유비는 관우에게 새로운 자기를 내리지 않았는가? 간단한 이유입니다. 한수정우는 진퉁이고 신정우는 짭이거든요. 관우가 받은 한수정우는 형식상 조조가 표를 올리고 헌제가 승인한 거예요. 반면에 장비의 신정우는 유비가 왕도 아닌 시절에 황제의 허가 없이 무리하게 그냥 임명해준 겁니다. 유비가 장비를 알뜰살뜰 챙긴 거죠. 그러니 허가도 안 받은 짭 자기 내리는 것보다 너는 황제한테 받은 번듯한 자기가 있으니 그냥 해라 한 겁니다. 그 다음 장비, 황충, 뇌공, 법정, 이염, 입촉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이 나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당뇨께서는 지성이셨음에도 조정에 4명의 흉신이 있었고, 당뇨는 요임금이죠. 그리고 지성이라 하면 예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16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성인을 지성이라 합니다. 주나라 성왕은 인현이셨음에도 사국의 난이 있었으며, 인현은 논어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인자한 현자다. 그리고 사국의 난이라 하면 상주왕의 아들 무경이 주도한 삼감의 난을 이르는 것입니다. 주공 희단이 토벌했다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성왕도 놀고 있던 게 아니라 직접 토벌에 참여했다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고우가 칭제하자 여씨들이 권력을 훔쳤었고, 고우는 여후 즉 여치를 뜻하죠. 그 칭제했다는 뜻은 실제로
실제로 황제를 참칭했다는 건 아니고 그 권력을 참칭했다는 뜻입니다. 고제 유계가 죽고 그 정실, 여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죠. 묵특과의 외교도 지가 직접 하고 사실상의 황제였다 보면 돼요. 이걸 이르는 것입니다. 효소 황제께서 어리셨음에 상관거리 모반을 깨어있으니 이 모두가 은총액이 되어 국권을 취하고 궁흉극난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한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궁흉극난이라 하면 극도로 무도하고 흉포하다. 방고가 한서에서 왕망의 만행을 기술하면서 쓴 표현이에요. 순임금, 주공, 주허, 박육이 아니었다면 이들을 능히 척결하여 안정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임금이 우와 이글 보내 삼류를 토벌하였고 주공 희단이 삼갑의 난을 토벌했으며 성량왕 유장이 여시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황제를 세웠고 곽광이 상관거를 멸문시킨 것을 차례로 나열한 거예요. 참고로 이때 상홍약도 같이 날아갔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성덕을 타고나셨음에 만국을 다스리셨어야 하나 애구를 맞아 이를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액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처음엔 동탁의 난으로 도읍이 무너졌고 조조가 황실의 화를 일으켜 황제의 권위를 훔쳤으니 황후와 태자께서 짐독의 해를 당하심에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생계가 망가졌습니다. 잔회 민물, 백성들의 물건이 훼손됐다. 여기서 백성들의 물건이란 생산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생계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황후와 태자가 짐독에 죽었다는 것은 조조가 복황후와 그 아들들을 죽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헌제의 본처와 황자들, 그것도 적자들을 싹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헌제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조가 명성 생각하지 않고 헌제에게 이런 과한 조치를 한 것도 조조도 헌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얘기했었죠. 유폐된 상태에서도 동승이랑 짜고 그게 발각해서 피바람이 불었는데도 또 외척인 보관한테 복황후를 통해 손길을 뻗었단 말입니다. 복황후가 부친 보관한테 밀지를 보낸 건 절대 개인 행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조도 이거 말로 하면 안 될 양반이구만 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조조가 충신일 수 없는 이유이다. 폐하께서는 오랜 몽진으로 걱정과 고난을 겪으셨고 텅 빈 도읍의 한 곳에 유폐되셨으니 인간과 영혼들의 주인이었고 왕명의 길이 끊겨 옥좌가 억압되고 어두워져 신기를 훔치려 합니다. 신기는 황제의 제기죠. 종묘 제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신성한 그릇이다. 보통 참칭하려 한다 할 때 신기를 훔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좌장군, 영, 사해교위, 예형익, 삼주복, 의성종의 비는 조정의 녹질과 자기를 받아 있는 힘을 다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여기서 염제수력의 염은 뭐뭐 하려 한다, 즉 위의 뜻이 있습니다. 염두에 둔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는 그 징조를 예견하고 확연히 분발하여 거기 장군 동승과 함께 모이 조를 베어 나라와 옛도읍을 안정시키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혁연 분발, 보통 혁연은 매우 분노함을 꾸며주는 데 쓰이는데 여기서는 확연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 보시면 돼요. 애매하게 간보지 않고 확연하게 분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회동의 일이 치밀하지 못하여 조의 영혼이 끝내 악으로 자라게 하였으니 해내가 잔혹하게 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내라 하면 바다 안쪽, 즉 중국 대륙을 뜻합니다. 신등은 항상 황실에 크게는 염락의 재앙이, 작게는 정한의 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밤낮 없이 그 두려움에 떨며 그 불안함에 숨조차 쉬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락의 재앙이라 하면 조고의 명을 받은 염락이 이세왕제 호해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한의 변이라 하면 갓난애기였던 유영이 왕망에 의해 추대되고 이내 폐위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갱시제한테 제거되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 우서에서 구족 간 질서와 유대가 있어야 한다 하였고 서경 우서 보면 요임금께서 구족을 화목하게 하여 백성을 밝게 통치하였고 백성을 밝게 통치하여 세상이 편해졌다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주나라는 앞선 이대를 살펴 같은 성실에게 봉작하였으니 여기서 앞선 이대는 하나라와 상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주나라도 상나라의 봉건제후였어요. 그래서 문왕 희창이 서백이라 불리죠. 서쪽의 백작, 즉 백작의 자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거병할 때 백이와 숙제가 어찌 신하된 자가 천자를 치려하느냐 하면서 앞길을 막은 거예요. 시경에 그 의미를 드러내도록 한 지 오래입니다. 처음 한나라가 흥할 때 나라의 땅을 분할하여 아들과 형제들을 왕으로 봉하였기에 여씨들의 난을 끝낼 수 있었고 태종께서 기반을 이룬 것입니다. 같은 유씨 봉건제후들이 힘이 있었기에 여씨를 몰아낼 수 있었다. 신등이 본바로 비는 황실의 이과 가지와 다름없는 친척이자 종과의 장남이며 나라의 장벽이자 버팀목으로서 마음은 나라에 있고 생각은 난을 바로잡는 데만 있습니다. 유비를 띄워주기 시작하죠. 스스로 조를 한중에서 물리치니 그를 바라며 따르고자 하는 해내 영웅들이 개미떼와 같은데도 자기와 관호가 높지 않고 구석이 내려지지 않아 사직을 지키며 만세를 빛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자기와 구석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관호와 자기로는 한계가 있다 죽는 소리 하는 거죠. 이는 바깥에서 말씀을 받들려 함에도 그 예명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신을 보내도 조조가 황제를 아련 안 시켜주겠죠. 여기서 예명이 끊겼다 함은 예로서 하는 명령, 즉 임명이에요. 임명의 길이 끊겼으니 일단 왕이 오를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당성의 논지를 이어나가는 거죠. 옛 하서태수 양통의 무리들은 한나라가 다시 일어나려 할 때 중흥이라 되어 있는데 한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언제인지 딱 나오죠. 바로 광무제 때입니다.
산과 강으로 막히고 비슷한 권한과 지위로 인해 통솔이 불가능해지자 두융을 원수로 추대하여 공을 세우니 외효를 격파한 것입니다. 참고로 두융이나 외효나 둘 다 거명한 건 똑같아요. 다만 외효는 왕망 밑에 있다가 공손술한테 붙었고 두융은 광무지한테 붙었습니다. 지금 사직의 어려움이 농촉의 예와 같습니다. 여기서 농촉의 예란 농땅의 외효와 촉땅의 공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는 바깥으로 천하를 삼키려 하고 안으로는 백관들에게 잔혹하니 조정은 내부의 위기가 있어 저항하며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가 실망스러워할 것입니다. 즉 조정의 백관들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바깥에서 조조를 제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위 한심의 한심이란 말 그대로 한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한심한 꼬라지가 될 것이다. 즉 천하가 실망할 것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어모비건 굉장히 함축적인 어구입니다. 여기서 어모는 저항한다는 관용어라 볼 수 있고 미건은 세우지 않는다면 이 뜻이거든요. 저항하고자 세우지 않는다면 한심한 꼬라지가 될 것이다. 뭘 세우냐?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본론 나옵니다. 이에 신등은 옛 제도를 따라 비를 한중왕에 몽하고 대사마로 받들어 육군을 감독하게 하며 동맹을 규합하여 흉악한 역도를 멸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 파, 촉, 광안, 권위를 나라로 삼아 관청을 두었으니 이는 한나라 초에 제후왕의 옛 제도에 근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옛 제도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자고로 임시로 행한 제도가 진실로 사직에 이롭다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전한시대 동중서가 한 말입니다. 어떤 이가 묻기를 춘추에 따르면 대부 무수사 대부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기서 이룰 수자는 독단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대부는 임금의 명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중서가 이에 대한 답으로 뭐라 써놨냐면 국경을 벗어나서 나라를 이롭게 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가 뭐 사신이라든지 지휘관이라든지 그런 신분이겠죠. 오직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을 세워 위대한 일을 완수한 후 신등은 관직에서 물러나 엎드려 죄를 청하겠으니 그땐 죽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비가 셀프로 한중왕에 오르는 거예요. 오늘 한중왕표 해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갈량의 편 26책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